네,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주차 수업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작년에 했던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대로 올렸는데요. 좀 약간 미세한 수정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저것 다시 새로 얘기할 부분이 많아가지고 다시 전면적으로 지금 새로 녹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녹화해가지고 지금 올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또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전달을 갖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어떤 이제 컨디션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때그때 이제 제가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든가 또는 공부한 내용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최근에 이제 추가된 영향을 갖다 좀 더 좀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새로 녹화를 갖다 하게 됐고요. 이제 그러면서 좀 이제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 중에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많이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뭔가 좀 혼자 외롭게 있으면서 강의를 녹화하다 보니까 특히 교정학 같은 경우가 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잘 녹화가 됐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뭔가 다시 녹화하려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때보다 좀 못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다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교정학 이번 시간부터는 교정학 2 해가지고 형벌의 변천과 현행 형벌의 운용 상황 및 문제점이라고 이제 그 강의를 갖다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형벌과 교정학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교정학이라는 것이 뭔가 그 교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그 사람을 갖다가 뭔가 바르게 고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교정학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제 그런 것 갖다가 뭘 가지고 고치냐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고치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결국 이제 형벌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대상자가 받는 수용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뭘 고치자면 그 형벌을 받은 사람의 잘못 또는 이제 그 사람의 잘못된 인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전 시간 때 이제 어떤 교정의 범위에 대해 가지고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광범위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걸 얘기한다면 결국은 네 지금 이제 형벌을 받는 대상자 수용자를 대상으로 네, 형으로서 이제 그걸 갖다가 고치는 거죠. 이제 형 외에도 다른 것 갖다가 부가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다양하게 하긴 하지만 일단 형으로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형벌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형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자유형이 가장 중요하지만 결국은 다른 형벌도 같이 생각을 갖다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형벌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갖다 할까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형벌을 갖다 얘기할 때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형벌과 그런데 그런 형벌들이 지금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변화를 갖다 거쳐왔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형벌이 현재 지금 이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 보게 되면 똑같이 활용되는 것들이 아니고 어떤 것들은 많이 어떤 것들은 적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지만 조금 더 네, 교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정학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영학이라고 보통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과거에는 행영학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행영학이라는 건 결국 이제 형을 갖다가 집행한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어서 이제 결국 그거 갖다가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형을 집행한다라면 행영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그 대상자의 어떤 그런 잘못을 갖다가 바로 잡는다라고 그러면 교정학이고 이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형벌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요. 그런 형벌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상황 갖다가 통계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는 형벌에 있어 가지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거 갖다가 자세히 얘기하려면 이것만 가지고도 또 한 학기가 가겠죠. 일단 이제 우리나라의 형벌이라고 하면 네, 현재 우리나라의 형법 제41조에 보게 되면 크게 9가지의 형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갖다 그냥 아무 순서가 아니고 형법이 이런 식으로 규정을 갖다 하고 있고 형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제 이 순서대로 해가지고 형벌이 무겁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이 가장 무거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몰수가 가장 적은 것이고요. 다만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 형법에서 정하는 이제 무거움의 순이지만 이제 종류별로 따지면 생명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형으로서 징역, 금고, 이제 그 구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형으로서 이제 벌금,
네, 과료 몰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명예형으로 자격 상실, 자격 정지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9가지는 되니까 이제 많아 보이지만 사실 많은 게 아니고 좀 적은 편이에요.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랑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가 좀 형벌이 좀 적은 편입니다. 이제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됐느냐라고 하면 결국 이제 여러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형법이라는 것들이 결국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그 당시에 언제냐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면서 네, 지금 새로 형법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 이제 뭐 만드는 게 어려운 것도 있었고, 특히 이제 1950년도에 6.25 전쟁이 터지면서 여러 가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일본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형법을 갖다 쓰자라고 해가지고 현재 갖고 쓰고 있는 게 우리 형법이고요. 그다음 이제 이러한 형법이 지금 이제 형벌 관련해가지고는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대로 이제 그 일본의 어떤 그런 형법을 갖다가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건 이제 어떻게나 이제 일본이 이제 근대적으로 형법을 만들면서 이제 정한 형벌이지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인 어떤 그런 형벌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데 이제 물론 이게 지금 이제 그 중고차가 환불된다고? 3일이나 탔다며. 위약금 장난 아니겠지? 케이카는 예,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역사 채널 그냥 EBS에서 하는 어떤 그런 교양 프로그램에서 간단하게 한 6분 정도에 걸쳐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형벌을 갖다가 이제 정리했다가 해 놓은 거고요. 이제 이걸 갖다가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형벌을 갖다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지금 틀게 되고 이제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저작권 때문에 제가 좀 걸리게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보게 되면 뭐 사형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신체형 제도, 이제 매라든가 곤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규양을 보낸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런 형벌이 보게 되면 현재 형벌이랑 가장 큰 차이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냐면 저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신체형이 이제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될 것 같고, 그 다음 신체형 말고도 사형이 이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좀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사형 방법, 좀 잔인한 사형 방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형 방법인데 다만 이제 그런 사형 방법이 이제 조선만 그렇게 잔인한 방법을 썼냐라고 하면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잔인한 어떤 그런 사형 방법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이제 그 형벌이라는 것들이 그 나라가 이제 문명화되지 못해서 어떤 그런 형벌이 생겼다기보다는 이제 그걸 과거에는 이제 그러한 형벌이 다양했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어떤 그런 형벌이 왕의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반항으로 이제 뭐 그 국가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저지른 대가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국가의 어떤 힘이 강한 나라에서 형벌이 오히려 더 강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현재는 가장 초강대국이 미국이지만 그 전에 강대국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근대에서 가장 강대국은 이제 결국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훨씬 근대 시기에는 사실 프랑스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형법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거기서도 잔인한 어떤 그런 형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이제 이노센트라고 하는 이제 일본의 어떤 그런 만화를 갖다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만화를 왜 소개했냐면 이 만화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이제 그 샤를 앙리 상송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프랑스에 있었던 이제 프랑스의 그 사형 집행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스의 사형 집행자는 뭐랬냐면 이제 국왕이 어떤 사형을 갖다가 이제 명령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형을 갖다가 집행했는데 그런 사형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칼로 목을 베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뭐 칼로 목을 베기 이전에 어떤 좀 더 잔인한 어떤 그런 형벌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그 갖다가 사용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래서 상당히 그 시대에는
이런 사형 집행인들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과거에 망난이라고 그러면서 뭐 제정신이 아닌 사람 이렇게 좀 평가를 받았지만 그건 당연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갖다가 사람이 죽인다는 게 아무리 직업이라든가 어떤 명을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쉬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만화를 보게 되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어떤 마음 심적으로 고통을 갖다가 많이 겪어요. 다만 이제 그런 고통을 겪지만 이제 그런 고통을 겪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가들이 많이 주어졌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프랑스에서 신분이 높고 돈을 갖다가 이제 많이 버는 물론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 기피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 역사상 이제 가장 많은 사람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한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또는 합법적으로 이제 전쟁 말고요. 사람을 갖다가 평화로운 시대에 사람을 갖다가 가장 많이 죽인 사람 랭킹 2위에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이제 그 대혁명 시기에 어떤 그런 사형 집행을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초기에는 이제 그 루이 15세 뭐 이런 어떤 그런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사형을 집행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떤 프랑스 혁명기에는 이제 반대로 이제 어떤 시민의 요구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왕과 귀족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형을 갖다가 집행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런 사형 집행은 결국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권이 바뀌든 뭐 이런 식으로 속된 말로 그런 식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던 사람이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람은 어쨌든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역사상 누구보다도 뭐 거의 많은 어떤 사형을 갖다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한 나머지 심지어 이 사람은 이제 어쨌든 왕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충성심이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상당히 고통스러워했다는 얘기도 어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던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사형을 갖다 집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고 하면 이제 프랑스의 단두대 길로틴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 아마 여러분들이 뭐 역사책 같은 데서 이제 길로틴이 상당히 무시무시한 어떤 사형 집행의 도구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 어떤 사형 집행이 상당히 무자비하고 좀 잔인하기 때문에 가장 어떤 고통 없는 사형 방법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 길로틴을 갖다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게 되면 뭐 이제 망난이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그 칼을 들어가지고 한 칼에 사람을 갖다가 목을 갖다가 베가지고 이제 죽인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이전에 프랑스 시대에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쉬운 게 하나도 없었고 고통스럽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나마 가장 덜 고통스러운 게 이제 사람의 목을 갖다가 단칼에 이제 목을 베는 방법이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목을 갖다가 한 번에 고통 없이 벤다는 게 상당히 고난이도의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은 불가능했고 심지어 이제 그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많은 경험을 가진 사형 집행인조차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 그 사람의 컨디션이라든가 또는 사형 집행을 갖다가 이제 당하는 사람의 어떤 정황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한 칼에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고안해서 한 번에 어쨌든 고통 없이 죽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길로틴이 고안을 한 거고요.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그 이후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길로틴이 사용이 되다가 이제 1960년도 그때까지 아마 길로틴이 사용됐다고 좀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왜 어느 나라나 그런 형벌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조금씩 변화하고는 있지만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뭐 방법에 있어 가지고 그런 방법들이 점점 좀 바뀌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신체형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곤장을 때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 정도가 특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외국의 아니면 다른 나라의 형벌들을 보고 싶으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우리나라의 형벌 관련해서도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일일이 볼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이런 것들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블로그 같은 데 봐더라도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 있어서 조선시대의 어떤 사형 집행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곤장을 친다든가 그다음 뭐 주리를 튼다든가 그다음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 무슨 뭐 여기다가 이제 바닥에다가 뭔가를 갖다 깔게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판자를 갖다 깔고 그 위에 올라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묶어놓고 여러 명 때린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레에 사람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찢어 죽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다양한 그 다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사형 뭐 권장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이런 보통 이런 것들이지만 가장 심한 해당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만 한 것도 아니고 유럽이나 외국에서도 뿐만 아니고 중국에서도 있었다. 그런 것들이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문신형 같은 것도 있고요. 교수형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나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이제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권장 형벌이 조선시대뿐만 아니고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게 다 없어졌겠지라고 하겠지만 여전히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주로 이제 이슬람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인양에서는 어떤 신체 최근에 봤던 동영상으로 그래서 조금 뭐 작년도 1월달에 어떤 봤던 동영상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성집행자를 지금 몽둥이 같은 걸 받아가지고 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주인공 Hasil pemeriksaan, terpidana dinyatakan sehat. Mulai dari 1, 2, 3, 4. Terakhirnya, hukuman cambuk terhadap Lydia Valenta ini sudah jelas bagaimana kemudian proses seperti ini. 예, 뭐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가 안 돼서 이제 이 사람이 보면 이제 어떤 연애를 하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도 보게 되면 이슬람이 많아가지고 이슬람 관련 되고 있는 그런 동네 이제 성교 이런 것들은 죄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는 내 이런 신체형을 갖다 가하게 되고 이런 신체형에 대해 가지고는 원래
이제 남자가 했었는데 여자에 대해서는 여자가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네, 여자 집행관에 대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게 되고 그다음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집행관의 인권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복면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했다. 지금 대해 가지고는 보게 되면 다양한 그런 상황으로 네,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형벌에 비해 가지고 지금 다양한 어떤 그런 형벌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집행 방법도 또 이런 형벌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 더 보게 되면 좀 자세하게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떻게 지금 현재 사회를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네, 현재 해지는 안 되지만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보게 되면 징역이나 금고나 그 주류의 어떤 자유하고 그 다음에 벌금 그 다음에 이제 과료 묘세 재산형이 그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되고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형사 시험 같은 대략 237건의 어떤 238건의 어떤 그런 사건은 선고자에게 물론 이렇게 선고가 띄엄띄엄 사실상 징역이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징역, 공고 이런 것들 지금 이 보게 되면 900건 정도 있고 거의 4만 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벌금이 실제로 보게 되면 거의 대다수가 보게 되면 60%에 가까운 게 징역 또는 군고고 30%가 벌금이고 그다음에 보면 사형을 라고 해서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럼 어떤 형벌은 지금 사실 보면 이제 자유형인 징역 또는 금고가 중심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통계만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그 반 이상이 집행유예이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라든가 규정은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 보게 되면 유기징역 유예가 대부분이구나 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범죄가 비슷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벌금이라든가 또는 유기징역이 거의 한 반반 정도를 차지하는 형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많이 틀린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제1심 형사 사건입니다. 제1심 형사 공소시효를 그래서 이 보면 범죄가 지금 수사에서 그다음에 이제 재판이 되었는데 정식으로 재판이 열린 사건들 그래서 그 열린 사건들이 총 24만 건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어느 정도냐 대략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은 지금 일단 지금 이번에 들어온 사건은 대략
되면 사실상 공판 있고 실제로 영장은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체포, 구속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이 사건들이 사실 좀 다 포함되어 이런 것들은 빼고 나고 그랬을 때는 실제로 대략 이 정도 한 100만 건 정도의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네, 지금 다가 아니고 그 사건은 검찰에 기소되기 때문에 검찰에 기소되는 어떤 그런 사건들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검찰에 들어온 사건들은 많이 봤을 때는 대부분 있는데 175만 건 정도 중에서 한 40%에 해당하는 70만 건 정도와 그다음에 기타 보호사건이라든가 이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만 놓고 보자면 대략 여기서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검찰 단계에서 법원으로 보내지 않거나 그 다음에 잠깐 보내지 않고 잠깐 유예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형사사건이 아니고 해서 이제 보내기 때문에 실제로 보내는 이 70만 건 중에서 지금 나눠져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식으로 재판을 여는 지금까지 안 되고 이 정도 보내는 사건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런 중에서 징역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발생하는 현재 범죄 사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우리나라가 이제 아직까지 이제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경찰이 앞으로는 1차 수사 종결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검찰에 보내지 않는 사건들이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식의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이제 봐야 됩니다. 물론 경찰도 이제 장기 비사건이라든가 뭐 다른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은 보는 경우가 일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제외로 하고 보통 웬만한 사건들은 다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은 보게 되고요. 그렇게 모든 사건들 중에서 검찰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대략 이제 2018년도에는 40%, 물론 이제 그 기존의 관련 부분은 40%가 뭐 대략 30%까지 사건들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유죄가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이거는 형벌을 갖다가 내려야 한다고 기소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기소를 보낸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법원은 어떤 식으로 봤냐면 지금 그 중에 중대한 사건들은 그 다음에 이제 재판에 갖다가 약식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됩니다. 그 다음에 직계 재판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약간 좀 별개인데요. 이거는 경찰을 거쳐서 이 두 가지 사건들은 경찰을 거쳐가지고 이제 와서 법원에 보낼 때 법원이 이렇게 나누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놓고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일단 이제 재판에 기한이 돼가지고 형벌이 부과되는 사건들은 총 지금 한 9여 건 정도로 일단 약식명령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공소관을 봤을 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이제 징역 공고가 이제 실제 집행유예 빼고 뭐 5만 건, 그다음에 벌금이 뭐 7만 건 정도 됐지만 이런 거 갖다가 약식명령이나 직결 같은 거 다 되면 이제 형태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원용으로 그다음에 10개 18 사건이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사건들이 이제 거의 이제 벌금형으로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실제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대부분의 어떤 사건들이 이제 중대성에 따라서 무서운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은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은 이제 징역이나 금고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용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사건별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자, 먼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재판을 갖다가 열리는 사건에 있어서 지금 이제 징역이나 또는 금고나 심지어는 이제 어쨌든 사형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재판이 열린다는 것은 이제 상당히 중대한 사건들이 가지고 이제 열린다는 것이고, 도대체 어떤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재판이 열리느냐라고 하면 이런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열립니다. 재판이 열리는 사건을 갖다 보면 일단 사형죄 이게 24만 건 중에서 차지하는 것은 지금 10건 어마어마하게 적은데 이 사건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형을 해당합니다. 실제로 유기징역이라든가 아니면 유기징역이 있어가지고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벌어졌다 하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무기징역 또는 이제 유기징역이고 상당히 높게 나오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절도나 강도 같은 것들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이런 유기징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거의 43%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폭력 범죄를 보더라도 성폭력 범죄는 지금 이제 유기징역은 뭐 이 정도 유기징역과 그 다음에 이제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폭행이나 상해 같은 걸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유기징역보다는 사기 공갈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벌금보다는 융해지식으로 처벌되는 어떤 그런 비중도 높고 상당히 높고, 포기를 봤을 우리나라 같은 약간 사기죄 같은 것들이 좀 약간 많은 게 우리나라 특징이긴 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많은 게 횡령배임도 범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사기 공갈 이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범죄에서 처벌이 이제 많다, 사건도 많고. 사건이 많으니까 당연히 처벌이 이제 많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통법이랑 도교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교통사고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사실 통계가 좀 약간 잘못 잡힌 부분이 있는데 공파 이 정도에서 상당히 비중이 높죠.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이렇게 재판이 열리는 것 말고도 열리지 않는 그런 재판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많이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통계를 갖다가 한번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심 재판. 우리나라에서 어떤 형사 사건이 이제 왔을 때 이렇게 이 정도 사건이 많아고 있는데 지금 145만 5천 건이죠. 그 중에 보게 되면 1심 재판은 단독 사건이 22만 건, 합의 사건이 10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 약식 명령으로 서류 재판식으로 하는 것들이 사실 훨씬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영장 사건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정식으로 재판이 열려가지고 이제 판사가 이제 피고인을 갖다 불러놓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증거 조사를 거쳐가지고 형을 때리는 것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크게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이렇게 일시행으로 처리가 된다든가 또는 이제 심지어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사건들도 엄청나게 많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고 생각해보면 이 경찰이 어떤 가지고 있는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가 경찰 단계에서 오지 않은 사건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건들은 발생했지만 경찰한테 오지 않는 사건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건들, 그래서 아주 적은 사건들만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거쳐가지고 형벌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그래서 실제로 활용 빈도는 이렇게 이제 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친구 다시